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라인에 에메르송 로얄이 나올지 아니면 페드로 포로가 나올지, 이 포인트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맨시티전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컨디션 자체가 꽤나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 페드로 포로가 영입이 되었지만 지금 컨디션이 좋은 에메르송 로얄이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롭게 영입된 페드로 포로가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해 볼 것이냐, 이것을 아마 토트넘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레스터시티가 어떤 팀이냐. 재밌는 기록이 어떤 게 있냐면 레스터시티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로 6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6경기에서 1승 1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레스터시티가 볼을 점유했던 경기에서는 대체적으로 패배를 기록했고요. 볼을 점유하지 않고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갔던 경기에서는 승리 혹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뉴캐슬전을 보면 뉴캐슬전에서 볼 점유율이 60%였는데 3대0 완패를 기록했고, 풀럼전에서도 레스터시티가 볼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61%였는데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도 레스터시티가 볼 점유율이 61%였는데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2대0 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이 워낙에 볼을 점유하는 팀이다 보니까 레스터시티가 볼 점유율이 37%였습니다. 그런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에메리 감독이 또 볼 점유율을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37%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스터시티가 볼 점유율이 높았던 경기들, 특히나 뭐 리버풀전은 제외하고 뉴캐슬전, 풀럼전, 노팅엄 포레스트전, 요 세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높았는데 오히려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한 골도 기록 못했죠. 그런데 브라이튼전과 아스톤 빌라전 두 경기에서는 볼 점유율이 오히려 거의 없었는데 승리 혹은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레스터시티가 약간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승점을 쌓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로저스 감독이, 물론 로저스 감독은 전방 압박과 볼 점유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아마 토트넘전도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영입한 이유는 에메르송 로얄이 수비를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에메르송 로얄은 지난 맨시티전처럼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는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됐을 때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를 영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레스터시티가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게 된다면 여기서 토트넘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오른쪽 라인이에요. 이제 뭐 왼쪽 라인은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데, 지공 상황에서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에서 풀어주지 못하니까 이 손흥민과 페리시치, 이 두 명의 불협화음이 더 크게 토트넘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클루셉스키와 에메르송, 이 두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 내려가 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현재까지 에메르송과 클루셉스키가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공격적으로 많이 보여줄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어티가 있을 때 도어티와 에메르송, 이 두 선수가 이 주전 경쟁을 할 때 도어티가 에메르송 로얄보다 더 좋았던 점은 클루셉스키와의 호흡이 매우 좋았거든요. 특히나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질 때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클루셉스키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갈 때 본인이 침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어티에게 수비가 붙었을 때 클루셉스키가 자유로워지면 도어티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이게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맨시티전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이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공격을 전개할 때 에메르송 로얄이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가 있고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가 에메르송 로얄에게 전달이 되고
에메르송 로얄이 뛰어들어가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전환시켜주죠. 이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에메르송이 하니까 에메르송의 패스를 받아서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에게 맨시티의 왼쪽 풀백이었던 리코 루이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측면 공간을 클루셉스키가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에메르송 로얄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보시면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는 순간 클루셉스키와 에메르송 로얄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나가는 클루셉스키에게 토트넘의 패스가 전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메르송 로얄이 매우 뒤쪽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에메르송 로얄의 장점은 무엇이냐?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 공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메르송 로얄이 역습으로 나갈 때 빠르게 올라와서 클루셉스키를 도와준다. 이것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역습할 때의 상황이고, 이런 장면을 보시면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받으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빠르게 올라와서 공격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에메르송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앞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에메르송 로얄이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을 때 클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다음에 이 좁은 공간에서의 세밀함이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패스를 보내줄 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고 수비수에게 차단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분명히 이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역습으로 나갈 때도 에메르송 로얄의 스피드가 워낙에 괜찮다 보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빠르게 올라가서 클루셉스키를 도와준다. 이것까진 참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메르송 로얄이 이 공격 작업 과정에서의 약간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거. 최근 들어서 수비 라인을 약간 내리고 역습으로 나가는 그런 팀들, 그런 팀을 상대할 때 지공 상황에서 과연 에메르송 로얄이 세밀한 플레이가 가능할까? 특히나 클루셉스키와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격 작업이 위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고민들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에메르송 로얄의 기록을 살펴보면 에메르송 로얄이 패스 횟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22번 패스 횟수를 굉장히 적게 가져갔고, 이 와중에도 패스 성공률이 77%였어요. 그리고 에메르송이 맨시티전에서 공격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진 패스를 살펴보면 4차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지난 경기에서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건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수비적인 부분이었고,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레스터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내릴 것이 약간 예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상태에서 과연 에메르송 로얄의 이 세밀함의 부족, 공격 라인에서의 가담 능력,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페드로 포로의 선발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 페드로 포로의 기록을 보면요, 에메르송 로얄과 약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키패스 기록을 봐도 페드로 포로가 이번 시즌에 90분당 2.86개의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메르송은 0.41개의 키패스를 90분당 기록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볼터치도 페드로 포로의 볼터치에 비해 에메르송 로얄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페드로 포로가 분명히 에메르송 로얄보다 공격 과정에서 가담하는, 기여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페드로 포로가 좋은 건 뭐냐? 측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서 공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도어티가 있을 때 아주 좋았던 부분들, 클루셉스키와 오른쪽 윙백이 스위칭을 하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가 페드로 포로 또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페드로 포로의 경기 장면을 보면 페드로 포로가 단순히 측면으로 직선적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볼을 접고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안쪽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굉장히 수행을 잘하는 선수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보면 레스터 시티가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에메르송 로얄의 그 약간 투박한 공격력을 믿는 것보다 페드로 포로를 과감하게 선발로 출전시켜서 오른쪽 라인에서 쿨루셉스키와의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레스터 시티전에서의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한테도 좋은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펼치려면 오른쪽 라인에서의 공격력이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토트넘은 오른쪽 라인에서의 공격이 살지 않으니까 왼쪽으로 계속 공격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가 많아요, 공격할 때. 그런데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을 뿐더러 오른쪽 라인에서의 공격이 안 되니까 왼쪽 라인으로 공격이 쏠리면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손흥민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른쪽 라인에서의 공격이 잘 전개가 된다면 상대 수비가 오히려 오른쪽 라인으로 쏠릴 때 손흥민에게도 넓은 공간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페리시치에게도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오른쪽 라인에서 페드로 포로가 나와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때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역습으로 나갈 때 아주 이게 중요한데 맨시티전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왔냐,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이 오른쪽 라인에서 볼 소유가 되면 앞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볼을 소유하다 보니까 맨시티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간에서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반대편에 맨시티의 수비가 없으니까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케인이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갈 때도 볼 소유에 약한 에메르송보다 페드로 포로가 나와서 한쪽 측면에서 볼을 소유해 준다면 이때 손흥민 쪽에서 공간이 발생하면서 역습으로 나갈 때도 손흥민에게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레스터 시티전에는 공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경기니까 수비적으로 뛰어난 에메르송보다 공격적으로 더 강점이 있는 페드로 포로를 과감하게 선발 기용으로 하는 것도 토트넘이 고려해 볼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에메르송이 나올지 포로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토트넘의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레스터 시티전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